그 도쿄 하네다 공항에서 후쿠오카로 가는 국내선 비행기 요도호를 공중 납치했습니다. 그 범인들이 권총으로 기장을 위협하면서 평양으로 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기장이 그 범인들을 일단 설득하여서 후쿠오카 공항에 먼저 갑니다. 이제 평양으로 가까워졌는데 관제탑에서 이야기가 들어왔죠. 여기는 평양이다. 내려와. 이렇게 해서 내렸어요. 예.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 범인들 중 한 사람이 창이 있잖아요. 네. 창문에서 얼핏 봤더니 노스웨스트 항공의 나르게가 좀 보였어요. 비행기가. 노스웨스트 항공이라고 하면 미국 비잖아요. 그렇죠? 왜 평양에 미국 비행기 있냐고. 그러네. 예. 그래서 범인들이 의심을 품기 시작해요. 여기가 진짜 평양이냐? 아까 봤어요. 그런데 공항 상황을 봤더니 거기 어디입니까? 공항 상황을 봤더니 거기 어디입니까? 거기는 김포공항이었습니다. 거기는 김포공항이었습니다. 전행 공모할 붉은 무리들의 만행의 실증이 여기 있습니다. 1970년 3월 31일 일본 도쿄에서 후쿠오카로 가던 일본 여객기가 북한기로로 가자는 붉은 폭도들에 끌려가던 중 우리나라 김포공항에 불법 비상 착륙했습니다. 이거는 그 일본 정부하고 당시 박정희 정부였어요. 1970년. 이게 김포공항에서 먼저 체포를 하겠다. 이런 작전이 펼쳐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프랭카드도 만들고 가짜 로또 만들고. 머리 다 좋다. 그리고 북한 병사들의 복장까지 해가지고
일본의 고위 그 관료가 왔습니다. 그 좀 높은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대신 인질로 들어갑니다. 어떡해. 이게 평양으로 갑니다. 야마무라 일본 운수성 정무차관이 인질로 북한 교회에 끌려가게 됐습니다. 와, 그 네. V급 부분도 대단하네. 예. 근데 평양 그러니까 북한 쪽에서는 이거 별로 받아들이고 싶지 않는 상황이에요. 그치, 이미 일본인들 왜 그 오는데 북한 사람도 아니고 왜 온다고 하는 거야 자꾸? 일단 그러니까 적군파들은 북한에 가서 여러 가지 그 테러 훈련이라든가 이런 것을 그 많이 전문적으로 배우고 세계 혁명으로 나가고 싶다 이러한 급을 갖고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혼산주의라기보다 혼상주의자. 공상주의.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때는 일본 정부가 북한한테 부탁을 해요. 망명자로 받아들여 달라. 예. 범죄자라고 해도 일본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북한은 이 사람들은 공산주의자이기도 하고 그 뭔가 도움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받아들였어요. 망명자로. 그러니까 물론 북한에 가서 무장 해제시키고 네. 이제 그 심무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그때 또 웃기는 일이 벌어졌어요. 뭡니까? 그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권총이라든가 무기들이 네. 있죠. 다 찬난감이었어요. 다 찬난감이었어요. 세상에. 다 찬난감. 이놈들 혼나야 되겠네요. 일본 근대법으로는 범죄자예요. 예, 왜냐면 혼주 제법. 납치했기 때문에. 그래서 한 사람은 그 탄시 17살이었어요. 아주 어린 아이가 혼주 납치했는데 그 아이는 그 간첩으로 일본에 잠입했어요. 역으로 다시. 예. 그런데 체포됐어요. 그 사람은. 네, 그분들이 9명쯤 지금 살아있는 사람이 그 4명 정도이고요. 아직 북한 살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 조종사는? 그러니까 조종사랑 그 일본 예, 그 사람들은 그 일본 쪽으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 궁금한 게 있는데 우리는 진짜 통일을 정말 간절히 원하잖아요. 근데 정말 다른 나라들은 진짜 통일을 원할까? 뭐 저희끼리도 자주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원할까요? 그 아베 정권 거의 약 8년 정도는 일본 내에 그 우파 언론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그 문재인 정권이 들어섰을 때 그 조금 처음부터 혹시 문재인 정권이 되면 남북이 하나가 되어서 핵을 가지는 한반도가 주령한다. 하나가 된 한반도는 역사 문제로 침묵하고 하나가 되어서 일본의 적이 될 것이다. 이 이야기가 쭉 나왔어요. 네, 그게 일본의 우파 쪽에서 만든 사실상 픽션이거든요. 남북이 통일이 되면 일본의 위협이 된다. 그러니까 분단되어 있는 상태가 이산적이고 그리고 더 말하면 조금 남북 간이 대립하고 있는 게 더 좋다. 왜냐하면 북한이나 남한에 일본이 따로따로 영향력을 주면서 이게 이간질하면서 이익을 취할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일본 내 세력이 누구냐에 따라서 판단해야 하는 문제들이 많습니다. 만약에 제가 뭐 대통령이나 뭐 제가 이기적인 미국 대통령이었으면 원하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왜냐면 이 상황에서
미국 입장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미군이 한반도에 있는 거예요. 중국이랑 가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통일됐으면 미군이 나가야 된다는 거가 확실할 것 같다고 그렇죠. 생각합니다. 명분이 없죠, 더 이상. 다니엘 씨 입장에서는 독일은 통일을 겪은 나라잖아요. 그러면 독일 입장에서는 이 통일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당연히 응원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통일을 이룬 국가로서 이제 한반도 통일을 이제 응원하고 어쨌거나 통일은 흑백 아닌 것 같아요. 장단점 다 있고요.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좋은 점들은 제일 중요한 것부터 가족들이 만날 수 있었어요.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남북 관계를 보면서 제일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가족들이 서로 못 만난다는 거. 맞습니다. 그게 제일 좀 가슴이 아픈 부분인 것 같아요. 또 하나는 문화적인 교류. 그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던 제일 큰 이유가 이게 동독에서 일어난 평화혁명이었거든요. 동독 주민들이 이제 자유여행권을 원했었고 그거 자체가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동독 사람들이 이제 자유롭게 여행 갈 수 있었고 저희도 다시 이제 동독으로 가서 예를 들면 드레스덴이라든지 라이프치히 같은 그런 문화 도시에서 명수도 볼 수 있고 그 사람들과 좀 더 깊은 어떤 교류할 수 있었다는 점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제일 중요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지금 그 시점이 아니라는 거죠. 물론 동독이랑 서독하고 지금 북한이랑 남한 그 상황을 사실 비교하기가 매우 어려워요. 달라요, 많이. 근데 저희도 통일 비용만 봤을 때는 거의 2,000조 원 정도 들었는데 그럼 지금 남북한 통일도 얼마나 비용 많이 들겠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었고 그래서 사실 통일을 지금 이룬 거는 이제 최종 목표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저의 개인적인 생각인데 남한의 어떤 사회 통합이 필요하고요. 북한의 어떤 경제 개발도 필요하고 그리고 종전 그리고 일단 문화적이랑 경제적인 교류 그런 건 훨씬 더 중요한 그런 시점 아닐까 그런 생각입니다.